요즘에 AI만 있으면 변호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많이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부터라고요? 이게 A가 최근에 질문.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뭐 이제 상대방은 변호사가 있었고 그 상대방은 맞아. 이제 AI만 썼는데 뭐 이겼다 이런 그 얘기가 있는데, 뉴스에서 봤어. 근데 이제 정말 솔직히 엄밀히 얘기를 하면은 이게 사건이면 뭐 AI를 쓰든 그냥 서면에 발로 쓰든 그쵸, 이기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뭐 확정적인 처분 문서가 있다거나 뭐 증거가 너무 확실하다거나 하면은 이기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느끼는 게 이 사람한테는 엄청 당연한 일인데 뭐 판사님이라든지 수사기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아예 모르니까 좀 이게 왜 이래서 있었던 일입니다라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좀 법률가가 아니신 분들은 그런 걸 잘 못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러니까 이게 맞아요 하면은 판사님이나 수사기관에서는 내가 보기엔 아닌데 무슨 말이지, 근거가 부족한데 뭐 이러니까 똑같은 사실관계를 써도 좀 사실 변호사가 도와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AI가 그 영역을 조금은 더 도와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하시면 아예 말이 안 맞는데 AI가 이렇게 거쳐서 오면은 무슨 말인지는 알겠다 정도? 약간 아직은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질문이 뭐죠? 진짜 먼 미래는 모르겠는데 일단 향후에 단시간 안에는 불가능한 게 일단 기본적으로 AI는 자기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변호사 없이 근본적으로 이제 인간이 자기 일을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변호사기 때문에 똑똑해서 너보다 법률을 잘 알아. 사실 이미 지식이라던가 예를 들면 사기죄에서 내가 무죄를 다투는 방법 했을 때 AI가 어느 정도 내 사건을 잘 입력했을 때 다투는 방법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틀리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나 자신이 갖는 오해나 편익이라든가 또 AI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수동적이잖아요. 내 스스로 내가 입력을 해야 되는데 내 일을 해결하기가 되게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변호사지만 제가 제 일을 해결하지 못한 것도 많고요. 그런 과정을 맞닥뜨리는 과정이나 어쨌든 이제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면은 내가 입력하지 않더라도 먼저 다가가 줄 수 있거든요. 한 번만 이제 변호사한테 입력을 시켜주고 자료를 주면은 이러한 방향으로 해보자, 이렇게 해보자. 이제 그러한 영역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아직은 AI가 본질적으로 대체할 수 없는, 만약에 진짜 AI가 생성형처럼 생성형이 아니고 이제 인체형처럼 돼서 마치 자비스처럼 상호작용뿐만 아니고 내가 스스로 먼저 해주고 그 공간과 지각을 감각하지 않는 이상은 저는 그렇게 쉽지 않다고 봅니다. 갑자기 너무 제일 심화된 질문인데 그렇기도 하고 뭐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아직 글짓기는 잘하고 막 이런 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판례에 대한 내용이라던가 조금 질문의 내용에 따라서 이거는 윤리적이지 않은데 걔가 윤리적으로 치부해버리는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 질문의 내용에 따라서 답변이 안 되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좀 상황에 따라서 아직은 AI가 업무 영역을 대체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피의자든 고소인이든 그 멘탈 케어까지 감안하면요. 사실 그 부분이 저희 업무에서 조금 상당 부분 있는 거라. 조금 안심을 시켜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죠. 실제로 AI를 변호사들이 사용하면은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일단 저는 이제 뭐 뉴스에서 이제 AI가 어떠한 그러니까 AI가 변호사뿐만 아니고 이제 인간보다 강한 인간이 따라잡을 수 없는 영역이 방대한 자료의 요약과 처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형사 사건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조사 전에 저는 모의조사 내용 같은 걸 하고 그 모의조사 내용을 토대로 실제로 거의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그걸 토대로 어떠한 방향으로 의견서 초안 정도까지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실제로는 다 제가 직접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약간 목차 구성 같은 거? 단어 너무 생각 안 날 때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런 잘하죠. 거 좀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다른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은 좀 마스킹 처리를 해가지고 뭐 계약서 검토 같은 거는 요새 많이 하신다 하더라고요. 그게 전부 된다는 게 아니고 일단 1차적으로 해주면 놓치는 게 많이 없으니까 거기 기본적으로 하고 자기가 플러스로 좀 더 한다고 그렇게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근데 저희 사실 형사사건 많이 하고 좀 이름이나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그치, 막 그런 뭐 부분 자료를 다 넣고 이런 거는 조금 아직은 좀 조심스럽고, 그런 부분 조심해야지.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뭐 이러이러한 관계인데 뭐 나는 이렇게 주장할 건데 혹시 뭐 네가 반대 입장이라 생각하고 뭐 얘기해줘 뭐 이런 거 가끔 한 적 있어요. 예, 맞아요. 이제 가끔씩 뭐 수사관이 어떤 질문으로 반박을 할 수 있을지나 그러니까, 네. 이제 약간 좀 브레인스토밍 같은 맞아. 느낌인데 굳이 여러 사람이 안 있고 오로지 AI가 이제 혼자서 자기가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것처럼 사실
뭐 100명이 있는 것처럼 계속 내달라면 아무리 쓸데없는 거라도 막 내주니까 이제 거기서 유의미한 자료를 취합하면 된다. 거기서 이제 목석을 가리는 건 변호사의 역할인데 이제 그런 부분이라던가 뭐 글을 매끄럽게 하는 부분은 확실히 AI가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자료 처리랑. 그리고 저희도 그 의뢰인 사건을 계속 보다 보면은 약간 동화가 돼서 그 계속 이 생각만 하다 보니까 그냥 저는 일부러라도 이렇게 주장하는데 반대편이면 네가 어떻게 반박을 할 거야? 이렇게 하고 그거 받아서 그러면 네가 이 편이면 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할 거야? 이거를 몇 번 좀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그러면 유의미한 자료가 있는 건 아니더라도 그래서 가끔 이렇게 툭툭 던질 때 그 AI가 던질 때 아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 이런 면들이 가끔 나와요. 저기 그런 식으로의 거는, 도움이 네. 되는 건 있어요. 확실히. 그리고 사실 이자율 계산에는 엄청난 도움을 받고 있죠. 그런 데이터의 영역이라던가 요약의 영역이라던가 네. 뭐 사실 뭐 예를 들면 고소를 하다 보면은 정말 기본적으로 이제 뭐 A-라던가 자동 녹음했는데 만나지도 않고 이제 그게 유일한 고소 자료면 그걸 일일이 예를 들면 뭐 어떻게 그거를 클로버 노트 같은 걸로 변환시켜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마스킹 처리만 해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정말 그런 영역에서는 강점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실제로 단순 작업 같은 걸 하게 되는 업소 변호사라던가 뭐 다른 직업 영역, 특히 세무사나 회계사는 이게 채용이 확 줄었다는 게 정말 순식간에 하는 거는 정말 AI의 강점인 것 같아요. 사실 뭐 그 변호사들이 이자율 계산 잘 못하거든. 로스쿨 때도 이자율 그 계산할 때 산수가 틀려갖고 답이 틀리고 그랬는데 이제 AI에 넣으면 되니까 그런 거는 이자율 계산도 그렇고 특히 뭐 위드마크 공식 같은 거 할 때도 네, 그게 그런 것도 정말 그렇고. 순식간에 나오는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또 그런 공식에 있어서는 빠르고 정확해요. 너무 정확해요. 그런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정확해요. 그 예를 들어서 뭐 원금이 이만큼인데 사실 이자는 계속 늘어나고 그 이제 원금 이제 다 충당 못하는 그거를 변제했을 때 그 그런 대부업법이라던가 그 아. 돈을 빌려주고 초과이자를 수취한 그게 이제 경찰에서 이제 그거 할 때 이자율이 몇 프로인지 뭐 10,000% 막 이렇게 나오는 막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 할 때 이자율 계산기가 엑셀로 이제 저희 경찰 내부망에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그것도 어떻게 사용할지는 모르고 그 프로그램이 있어도 뭔가 뭘 입력하라는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챗GPT라든가 클로드 같은 경우는 그냥 내가 이해하는 바대로 직관대로 해주면 약간 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정답을 주는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뭐 이자율 계산이라든가 위드마크 공식이라든가. 그래서 계산은 이제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의뢰인들 중에 AI 법률 상담을 받고 오는 경우도 있나요? 그럴 때는 어떤 느낌이 드나요? 요새는 거의 AI 다 돌리고 오시는 것 같고 저는 상담 전에 좀 미리 자료를 받는 편인데 그 자료에 항상 그거 있어요. 그 별표 있잖아요. 별표 2개씩 뭐뭐입니다. 이렇게 딱 누가 봐도 AI 돌려서 긁어온 자료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나쁘지 않은 게 사실은 그냥 해오시면 이해 안 가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한번 돌려오시니까 좀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좀 확실히 막 되더라고요. 그리고 AI가 짚은 면이 사실 뭐 되게 일반적인 부분들은 꼭 짚어주잖아요. 일반적인 그러니까 통론적인 건 다 짚어줘요. 일반적인 통론적인 거는 틀린 말은 또 없어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가끔 뭐 좀 디테일 놓쳐서 틀린 게 있긴 한데 어쨌든 뭐 상당 기초 자료가 있는 거니까 거기 위에서 하면 돼서 조금 편하기는 하죠. 근데 가끔 엄청 맹신하고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조금 힘들죠. 분명히 제가 틀렸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는 건데 AI는 이게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보고 틀린 거 아니냐고 하면은 조금 할 말이 없죠. 네. 사실 그래서 설명을 드려요. 이건 이런데 AI가 이거를 몰라서 요거는 값이 잘못 나온 거다라고 얘기를 드려도 그게 이제 프로그램에서 현출이 안 된 말이니까 좀 못 믿어 오신가 봐요. 그런 거는 조금 안 좋았죠. 사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AI를 사용해서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누가 사용했고 누가 어떤 거를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내 스스로 그걸 자기 합리화하고자 한 건지 이렇게 부인해도 안전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해서 이제 AI한테 그 답변을 보고 그렇게 오면 저희는 당황스러운 거고 다만 이제 자료를 자기 스스로 초기 정리해서 오는 거는 오히려 AI의 도움을 받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법률적인 용어로 저희가 빠르게 이해를 한 상태에서 뭐 예를 들면 1시간 걸릴 거를 30분 만에 상담을 단축시키는 효과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것도 사실은 AI 자체의 활용은 뭐 요새는 뭐 누구든지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일단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만 AI를 활용했을 때 자료 정리라던가 내가 스스로 언어로 표현하기 힘든 거를 표현하는 건 좋은데
내가 스스로 어떠한 방향을 생각하고 어차피 어떠한 방향을 생각을 하면은 어떤 변수가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런 변수를 알기 위해서 변호사를 찾아오는 건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막연하게 해결 방안을 질문하거나 그런 부분은 좀 비법률가 입장에서는 조금 지양해야 될 부분 같아요. 요새 좀 AI 많이 이용을 하시니까 특히 그 피해자들 범죄 피해 있고 나서 고소를 바로 안 하고 AI한테 좀 물어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초기 진술처럼 돼서 수사기관이 그 초기에 뭐 챗GPT나 뭐 이것저것에 혹시 AI 질문한 거 있으면 내역 달라 이러더라고요. 그게 아예 초기에 준비한 진술이랑 똑같으니까 그 사건은 지금 2개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일반인들 정말 많이 사용하고 정말 법률적인 초기 도움을 받고 있고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증거 중에 하나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제 AI를 떼놓고 생각할 수는 없다. 여러모로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가끔 국민적 감정과 동떨어진 판결에 대한 뉴스 기사 댓글에서 판사 AI가 시급하다는 댓글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판사가 AI로 대체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그게 좀 실무적으로 만약에 판사가 AI가 대체되면 원심 판사랑 항소심 판사를 어떻게 사실 AI가 놓치는 부분이 없거든요. 입력을 해주면. 근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것도 궁금한데 사실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 AI의 발전과 능력상으로는 분명히 저는 모든 직업이 AI가 다 대체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 이제 말을 하면은 뭐 미장장이라던가 뭐 이런 거는 뭐 사실 AI가 신체 형태만 갖춰주면 이런 것도 할 수 있죠. 근데 판사는 대체되기가 힘든 게 사실 판사가 대체되기 힘들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변호사도 대체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일단은 사법부잖아요. 권력이잖아요. 권력을 AI한테 내주는 건 인간이 그렇게 결정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는 그렇게는 대체되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뭐 국민 재판하는 것처럼 뭐 AI가 배심원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준다든지 아니면 판사가 AI를 참고하긴 하겠죠. 그건 지금도 하겠고 그렇지만 AI 판사가 도입되는 거는 이게 본질적으로 권력을 AI한테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일단은 이게 보통 형사 판결일 때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렇잖아요. 인사는 사실은 아무래도 증거도 많이 보여지고 그 판결문에서도 뭐 이렇게 하나씩 설시가 되니까. 근데 사실 형사 판결은 그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되게 내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판결문에서도 그다음에 그 뉴스에서는 더더욱 안 나오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이제 합의도 뭐 얼마에 합의했는지도 중요하고 합의의 과정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뭐 합의가 중간에 갑자기 철회될 수도 있는 거 되게 그런 사건들이 되게 많을 텐데 판결문에는 안 써 있잖아요. 그렇죠? 뭐 합의가 됐네 안 됐네 딱 요 정도 뭐 아니면은 그 뭐 합의금이 예를 들면 너무 과도해서 합의가 안 됐다든지 뭐 이런 사정들이 다 안 나오니까 그런 거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이 사람의 양형이라는 게 다 일률적이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국민들은 이제 그런 내용을 잘 모르고 특히 뭐 저희들도 그 사건 모르면 이게 왜 이렇게 나왔지 하다가 그래서 불시의적으로 생기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전부 다 공개되고 AI도 똑같이 그걸 볼 수 있고 한다면은 과연 지금 판사님들과 결론이 정말 다를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의문이 들고요. AI조차도 되게 애매한 영역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한 뭐 49대 51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판사님도 인간이다 보니까 조금 본인의 주관 따라서 좀 갈 때가 있을 텐데 근데 똑같이 다 입력하면 AI조차도 약간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면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특히 뭐 소년 재판 같은 경우 이제 이 아이의 교화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소년원에 6개월 보낸다고 다시 비행을 안 할 건지 아니면 사실 그냥 집에 보내도 비행을 안 할 건지 이런 거는 AI가 뭐 확률 이런 거로도 알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거를 대체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AI가 대체해야 된다 이건 말은 좀 많은 상황을 좀 고려를 안 한 이야기 같고 앞으로도 대체하기는 이런 영역은 쉽지 않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판결을 하기 위한 도구 중에 하나로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뭐 AI에서는 뭐 이러이러한 의견인 뭐 이런 느낌처럼 나중에는 쓰일 것 같아요. 그런 건. AI를 사심으로.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이제 당연히 경찰하고 수사를 하고 또 뉴스를 봤을 때 일단은 뭐 기사야 뭐 자극적이죠. 인면수심의 범죄인데 징역 5년. 이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보면 당연히 비판이 되는데 또 이제 실제로 사실 뭐 저희가 피고인 입장에서 변호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생각보다 너무 세게 나온다.
이렇게 느끼는 경우도 종종 있지 않았어요? 이제 저 이제 하면서 뭐 합의도 다 하고 뭣도 하고 정말 갖출 수 있는 건 다 갖췄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디테일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지탄받을 재판도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대개는 어느 정도의 선과 기준이라는 걸 지키면서 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그게 때로는 또 이제 또 변호인 입장에서 보니까 굉장히 재판부의 처벌이 방망이가 무겁다고 느껴질 때도 있고, 일단 그렇습니다. 마무리. 마무리? 벌써 마무리? 마무리? 오늘은 좀 이렇게 AI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AI 자체가 분명히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고, 또 저희도 변호사든 모든 영역이든 이때 실제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변호사라는 이 직업과 변호사가 해야 되는 일이 의견서를 쓴다거나 그런 영역이 본질이지만 그런 업무가 대부분이라고는 볼 수 없거든요.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한 뭐 세심한 케어나 뭐 지속적인 상담, 이런 부분 역시 저희가 법무법인 베테랑에서 잘 해드리니까 언제든지 어려운 일이 있다면 믿고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이 너무 긴데?